유시민 작가는 그동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유의 논리와 예리한 분석으로 많은 분들에게 정세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가 제기한 이재명 정부 필패론은 정권의 성패를 너무 단정적으로 규정짓는 면이 있어서 대중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시민 작가가 주장하는 필패론의 핵심 내용과 함께 그 비판이 지닌 4가지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팩트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필패론은 유 작가가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제기한 비판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과 당정 관계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정권과 여권 전체가 필연적으로 실패를 맞이할 것이라는 국정 운영 실패 경고론입니다.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논의되던 후보 개인의 비호감도에 따른 대선 필패론과 달리 집권 이후에는 국정 운영 방식과 당권 통제 그리고 공약 후퇴에 따른 정권 실패론으로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유 작가가 밝힌 주요 주장의 핵심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재명 세력의 배후설입니다. 유 작가는 이현주 의원 등의 행동이 자발적인 난동이 아니라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획한 정계 개편 스케줄이며 진짜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어물전 썩은 내 비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이를 제한 없이 내버려두면 썩은 내를 풍기게 되므로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미리 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통치 방식에 대한 원칙론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며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정당은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가 지적한 이재명 정부 필패론의 구체적인 항목들과 제시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적사항은 검찰개혁 공약의 후퇴와 보안수사권 존치 문제입니다.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이행하지 않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려 정책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유 작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 근거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즉 TF의 파행적 종료를 들었습니다. TF가 오랜 기간 시간을 끌다가 정부 공식 개혁안 발표도 없이 정부안은 없으니 국회가 알아서 하라라며 수수방관 후 활동을 종료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친명계 의원들이 당초 약속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 설립법 대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이를 숨기려고 정부안 없이 국회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직접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당권 통제 및 당내 경선 개입, 이른바 명픽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이 당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주요 공직 후보나 정당, 지도부 선출에 대통령의 의사인 명픽을 반영하려 시도한다는 주장입니다. 유 작가는 과거 서울시장 경선과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던 선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인 김민석 전 총리를 띄우고 강경파인 정청래 전 대표를 배제하려는 흐름을 구체적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자기 수하처럼 통제하려 드는데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정당은 필연적으로 해체와 망하는 길로 간다라며 구체적인 경선 개입 구도를 폭로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이재명 외연 확장 노선을 통한 진영 내 균열 문제입니다. 중도층 포섭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이재명 노선이 친문, 친조국, 강성 진보층 등 기존 지지 기반을 배척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근거로는 이현주 의원 등 이재명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에 선을 긋고 기존 지지층을 비판하는 공개 행보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송영길 의원이 이재명과 정청래의 구도를 가리켜 예전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진압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하자 유 작가가 요즘도 목 잘린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며
이를 당내 자율성 탄압의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현주 등의 행동은 돌발적인 난동이 아니라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획한 당 재건축 스케줄이며 진짜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실체를 명시했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책임 회피형, 이른바 마키아벨리적 통치 스타일입니다. 통합과 실용 같은 인기 있는 메시지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내세우고 공약 후퇴나 당내 갈등처럼 비판받을 일은 밑 사람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입니다. 유 작가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지지층의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공식 설명 없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여당 의원들을 앞세워 논란을 처리하려 한 행동 패턴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욕먹을 일은 밑 사람을 시키고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한다는 방식의 올드한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이라며 지지층을 속이는 위험한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이 필패론에는 어떤 문제점과 한계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당내 권력 투쟁을 대의 명분으로 포장했다는 점입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던진 비판은 국가적 대의보다 특정 후보인 정청래 전 대표를 돕고 친명 세력인 김민석 후보를 찍어 누르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내 인사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김대중이 실패하리라던 그들의 엉터리 예언처럼 필패할 것이라며 동지의 언어에 필패나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역시 고장난 녹음기를 계속 돌리고 있다. 과유불급이자 자숙할 필요가 있다며 당 흔들기를 비판했고 인미의 최고위원 후보는 절묘한 타이밍에 특정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명백한 전당대회 개인 메시지라고 지목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 하겠다라며 침묵으로 수혜를 얻으려 해 유 작가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당권 싸움의 무기로 쓰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사실관계 왜곡과 대안 없는 저주형 단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등 공개석상에서 억울한 국민 방치 방지와 국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남용을 봉쇄한 제한적 보안 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소신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유 작가는 이를 대통령이 뒤로 숨는 마키아벨리적 책임 회피라고 왜곡하고 단정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했을 때 발생할 경찰의 수사, 지연과 국민 피해 등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한 대안 설계 없이 오직 공약, 미행은 곧 정권 실패라는 극단적인 프레임만 씌웠습니다. 결국 유 작가의 어물전석은 내 발언은 정권의 국정 동력을 지원하기는커녕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이재명 정부 공격 재료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세 번째 한계는 거시적이고 글로벌한 관점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AI 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쟁 없는 다극화 시대 등 대한민국이 세계사적 문명, 대전환기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할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국정 비전이나 국가적 안보, 경제 과제에 대한 조언은 전혀 없이 여전히 당권 지분이나 친명 대 비명, 순혈주의라는 과거 80년대식 내수용 정쟁 프레임에 갇혀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수사 뒤에 숨은 실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국정의 본질과 방향이 더욱 명확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비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